안녕하세요. 이북저북의 군산 이야기. 오늘 또 6번째 시간. 오늘 또 지난번에 그 4번째 시간에 나오셨던 우리 아리올 역사 문화의 그 문정현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군산 이야기를 또 시작하기 전에 어제가 그 세월호 그 참사 7주기를 맞이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낯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정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뭐 정치적이고 이런 것은 크게 그런 생각보다는 그 아이들이 그 바다 깊은 두터운 무게만큼이나 그 아픔, 죽어가는 그 아픔에 깔려서 정말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아프죠. 예, 그렇죠. 뭐 7년 전 그날 그 꽃다운 네. 우리青春을 우리 아이들이 참 차가운 그 바닷물 속에 지금 수정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가 그날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진호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문정현 대표님 같이 함께 그럼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초가 한번. 2초만. 예,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또 이북저북의 군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인피면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휴연면으로 좀 가서 휴연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얘기인데, 근데 휴연면 하면 뭐 꼭 이게 이제 어떤 뭐 고시를 가지고 얘기를 뭐 나누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휴연면에 유독 이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 출신 이렇게 합격자 배출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동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만 해도 한 10여 명이 합격했을 정도로 고시의 명당이다 이렇게 우리 휴연면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배경에는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지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이제 휴연면도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이렇게 매립 지역이지 않습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어떤 고시의 명당으로 휴연면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휴연면만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 뭐 특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을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휴연하면 지금 휴연중, 휴연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10여 년 전부터 한 교사의 이제 교사 선생님이겠죠. 이 어떤 시작으로 된 혁신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한동안 그 휴연중을 가기 위해서 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뭐 주소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아이들을 위장전입을 시켜가지고 휴연초를 다니게 해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그 졸업하면 휴연중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이게 참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휴연중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열이 그 학습열이라고 해야 되나? 학열이 좀 높았던 그런 시절. 최근에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혹시 뭐 현중 뭐 이런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제 그 회원 중학교가 2009년에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7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중을 살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교장 선생님을 영입을 했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독특한 자유 아이들한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갔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회원의 그 어떤 고시 출신자들이 뭐 많이 나왔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원의 어떤 지세적인 면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 이제는 이제 회원중이 살아나면서 회원 초등학교까지 같이 살아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마을을 살린 경우가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학교를 살린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원회는 이러한 어떤 힘,
이런 정신이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회원초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 이야기 수업을 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쉬어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더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그 엄마들이 열심을 다하고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장 선생님이 드시는 리더 생각이었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 어쨌든 이제 그 폐교까지 이제 거론이 되던 학교가 아니면 지역 사이에서 어떤 그런 협력에 의해서 이제 네. 어떤 그 명문 학교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막 방금 이제 우리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의 어떤 뭐 교사의 어떤 그런 노력도 네,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같이 우리 또 마을 네. 주민들에게 했다. 그러니까 마을이 학교를 살린 경우라고 예.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휴연초, 휴연중 이렇게 이어지면서 혁신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좀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자 그러면 그 휴연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네. 다시 또 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하면서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수업이라든지 자기 주도의 어떤 그런 학습을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또 똑같은 다시 이제 신의 학교로 들어오면서 그게 끊겨버려요. 일부는 물론 이제 특목고라든지 뭐 전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빠진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시내로 이제 이렇게 그 편입이 되면서 그 교육이 어떤 그런 고등학교까지 연장선상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해서 최근에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래요. 그 휴연중을 굳이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그런 어떤 혁신학교들이 좀 이어졌더라면 네. 그게 이제 좀 이어지면서 어떤 휴연초, 휴연중이 어떤 지역의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도 그런 비슷한 어떤 예. 혁신학교가 지금 이어졌다라고 하면 초, 중, 고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런 그 어떤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그다음에 어떤 혁신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에게 그런 저희들을 계속 자기 개발을 좀 해줬을 텐데 그게 끊겨버린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좀 없지 않아 있었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아쉬움이죠. 그게.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고등학교가 그런 자기주도적인 고등학교가 생겼어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갈 대학을 나온 사회, 이 모든 것이 또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렇죠. 제 생각은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한 것은 삶의 힘으로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 중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 학생 수를 많이 이렇게 늘리면서 그 있잖아, 희소성이라는 거. 네. 전국에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그 가치를 덜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엄마들이 꼭 회원중 꼭 보내야 될 곳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네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교육들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좀 했었으면 좋은데, 우리 뭐 교육 관계자분 네네. 또 뭐 그런 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우리 군산 교육 굉장히 좀 우리가 그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주, 익산에 비해서 군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예. 대안으로 참 휴연중이 그럼요. 나왔던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좀 이어지면서 좀 더 그런 어떤 우리 혁신학교들이 좀 많이 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고 좀 자기도적인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어떤 그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잠시 네, 동감합니다. 희연면을 얘기를 하기 네. 전에 이제 우리 이현중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회원의 그 그린 짜장인가 그게 중국집 맛있는 데인데. 저번에 항상 먹는 얘기만 이렇게 참. 지금 아직 점심시간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배가 살살 고프네요. 지금 배를 또 고프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아직 갈 길이 좀 먼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마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희연면에 대해서는 우리 문정현 대표님께서 한 8군데, 대정리, 세정리, 고사리, 뭐 언오리, 학당리, 증성리, 금광리, 뭐 오련리 이렇게 이제 우리 희연면에 마을들을 다녀보셨는데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혹시 우리 희연면에 대한 뭐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회원면 이야기는 정말 오늘 30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그럼 짧게 더- 하시죠. 저는요, 회원면을 이야기할 때 예.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고사리라는 동네가 회원면에 있어요. 왜 고사리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진우 대표님 네네. 왜 그랬을까요? 고사리요? 예, 고사리예요. 고사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그 고사리가 많이 나는 산이 있나? 그렇게 그렇겠죠.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그 당시 어떤 국제전이 얽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군산이 북으로는 금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가죠. 그런데 금강에는 백제의 제2, 제3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와 부여가 있죠. 근데 660년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략하기 위해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그 수도가 사비 수도가 있는 그쪽을 가기 위해서는 금강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그 금강 입구를 막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얘네들이 끼를 내서 만경강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허. 그래서 육지를 간통해서 사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만경강 옆에 있는 회현면, 그러니까 회현면이 원래는 회미현이에요. 유미현. 예. 붙도랑 회자에 꼬리미자. 그러니까 땅끝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경강을 맞닿아 있는 땅끝 마을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죠. 근데 660년만 우리 군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663년에 백강전투도 일어났고요. 기벌포 전투인 676년에도 일어났어요. 다 국제전이었죠. 그 당시는 세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절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어허. 그런데 그 절이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고자에 절사자를 써서 옛날에는 절이 있던 동네에서 고사리라고 해요. 예, 그 지명 진짜 이쁘네요. 그쵸. 고사리, 예. 근데 또 그 고사리 안에는 척동마을이 있거든요. 그 척동마을. 근데 여기는 아는 척하는. 그 자척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땅의 기준, 그러니까 명당짜리인 거죠, 한마디로. 아하. 척동마을 흙 한 말은 금싸라기 한 말하고도 안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저 명당에서는 산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미래 세대, 후손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씀 이것이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명당에 묘를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묘지가 많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묘가 있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성씨의 묘들이 잔뜩 있고 7개의 제각이 그곳에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명당인데 묘지가 더 많아. 그게 또 오정산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그 5개 성이 그 아, 오정 아니에요? 아이 대표님 진짜 그거 죄송합니다. 좀 너무 우성산은 금강가에 있어요. 너무 확대된 뭐 이렇게. 그래도 우성산도 군산에 있죠. 우리는 그렇죠. 지금 군산의 성산. 마을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우리 문정현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지명에 보면 참 예쁜 그런 지명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뭐 고사리도 좀 희연면에게 뭐 진성리, 예. 세장리, 오누리 네. 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죠. 말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름 이렇게 뜻을 가진 그 지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우리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 현면하면 이제 그 아까 뭐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이 많은 동네 뭐 그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 학당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풍촌마을이죠. 네. 그 현면하면 이제 그 풍촌마을 출신이 이제 뭐 사법고시마저 4명, 그렇죠. 행정고시마도 뭐 이렇게 해서 한 5명이 합격을 기준으로. 네. 근데 우리 뭐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학당리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몇 번 다녀왔죠. 네. 이게 어떤 지형을 갖고 지세를 갖고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뭐 똑똑한 친구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회원의 어떤 고시 출신자들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풍촌마을, 학당리 풍촌마을에 그 4명의 고시 합격자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저는 마을, 그러니까 뭐 이복
그러잖아요. 복이 많다. 예. 그런 이름을 갖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왠지 복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이북저북에 막 다복까지 있고요. 저번에 그렇게 뭐 보고 아니, 그렇게 그런 많은 것 것 같지 같지는 않아요? 저분은 모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름은 사람 이름도 그렇고 뭐 어떤 지역 이름도 그렇고 나무 이름도 그렇고 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당이라는 이름 안에 옛날에 서당이 있었던 거죠. 초등학교. 그러니까 서당을 학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당이 있는 동네, 그래서 학당리, 서당리가 아니라 학당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자식 교육에 대한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워낙 높죠. 옆집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면, 서당을 다니면 그냥 나는 굶어도 우리 아이를 서당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열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배우면서 뭐 원래 또 기질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형적 특성 중에 그 학당리 안에는 개구리섬이라는 그 개구리섬 설화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섬이 있어. 혹시 개구리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아, 그 땅인데 무슨 섬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학당리 풍촌마을 있는 쪽에 장원탑을 세웠어요. 이렇게 장원 급제한 사람이 장원장이 많다. 많으니까. 고시 합격자가 그렇죠, 옛날로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 장원탑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은 학당리에 있기 때문에 무슨 산이겠어요? 학당산이죠. 학당산. 그쵸? 학당산 이제 위에 올라가면 개구리섬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 학당산 위에 올라가면 그 들이 있는데 그 들 논 가운데 이렇게 아트막한 둔덕 같은 게 있어요. 동그랗게. 묘지는 아니고. 근데 거기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논 가운데 있는 그것을 큰 흙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작은 동산을 개구리섬이라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근데 그 만경강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학당산 논 위에 있대. 논 위에? 그러니까 실은 그 우리 회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간척지가 많은 곳이에요. 네. 마산 그쪽 말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 여기 학당리 있는 쪽은 원래부터 논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증성리라든가 뭐 이런 리는 간척지고요. 그런데 그 학당리에 있는 개구리 섬은 논 가운데 그 섬이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농경시대 때 그 조금이라도 논 땅이 더 많아야지 쌀을 생산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아까워요. 그런데도 어른들 사이에서 이걸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그걸 지켜서 내려왔어요. 개구리섬을 계속 내려왔다. 만약에 없애는 경우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욕심이 난 거지.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별을 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앴어요. 어허. 그랬더니 그 논 주인이 눈이 멀어버렸어. 어허.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놨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 진짜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눈이 멀었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아, 전설이 전설이잖아요, 그럼. 전설이죠.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간, 다시 만들었어요, 논에. 그래서 지금도 있거든요. 절대 그것은 만지질 않는데, 이제 건드리질 않는데, 뭐냐면, 그, 학당산에서 보면 개구리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학산이 있고, 뱀산이 있어요. 조그만 구릉진 산인데, 낮은 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개구리가, 학이 와서 개구리를 쪼아먹으려고 하면 뱀이 스르르 와가지고 학을 놀래키고 못 먹게 하고, 또 뱀이 와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면 학이 와서 콕 쪄가지고 개구리를 지키고 해서 개구리가 늘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지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 전국에 3군데가 있더라고요. 저 전라남도 쪽에 있고 충청도 쪽에 있고 우리 군산에 있고. 근데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은 상생의 땅이래요. 그렇죠. 서로 견제하면서 모두가 살게 하는 땅. 그래서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또 배움의 어떤 경쟁력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이 학당리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인물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 잠시 이제 그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또 댓글도 있는데 우리 먼저 이영미 선생님의 2탄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피면 이야기여서 오늘 이제 휴연면 얘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정우님, 오늘 역사 시간 받긴 받는데, 뭐, 희연 출신 중에 이 천재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보도 많다요. 그래요? 바보도 겁나 많다고 겁나 지금. 많아요? 이렇게 댓글을 또 이렇게 달아주시고. 왠지 이거는 동감되는데. 동감됩니까? 네. 아니, 저 찾아봐야 되겠어요, 바보. 네, 이거 바보도 많은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뭐 아니 근데 이게 뭐 확률적으로 뭐 이게 천재가 있으면 바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이걸. 그렇죠. 그걸 뭐 우리 이정호님 너무 노골적이십니다. 네, 우리 또 송정희님 시골마을 이렇게 좋은 또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고시명당 우리 학당리에 대해서 학당리가 아니라 학당이 맞구나. 풍촌마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상생의 땅. 네, 상생의 땅이다. 사당이 아까 또 이제 뭐, 뱀산, 학산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어. 상생의 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좀 훌륭한 네,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요. 있다. 뭐 네. 이런 말씀. 또 우리 휴먼에 보면 집성촌들이 많아요. 많죠. 성에 이제 네. 강씨, 고씨, 두씨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고두문정강 중에서 강씨, 두씨, 예, 또 문씨도. 문씨는 문씨는 이제 조금 옥산 있는 쪽에 것 같아요. 있고 이제 많지는 강씨, 않아요. 두씨, 신씨도 있어요. 신씨도 이런 어떤 그 신순경. 성씨 어떤 네. 집단. 저희가 이게 이제 그거. 과거에부터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셨으니까 이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을 네. 하고 이게 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쵸. 됩니다. 그렇죠? 네네. 예. 참 휴기성 씨기도 하지만 두씨 같은 경우도 보면 휴연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으시고 강씨 하면 또 우리 우리 휴연 강씨들 참 인물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시장님도 그 강씨예요?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세요? 들었어요. 음. 네. 그럼 거기도 시장님들이 많이 나왔네요. 또 있어요? 문 시장님도. 문 시장님 문 그게 아니고 시장님은- 문 시장님은 예, 예. 미성입니다. 미면. 네네네. 저쪽 그 간척 완전 네. 우리 참 미면에도 고시 출신이 그 기록은 없으면 한두 명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저기 기록이 좀 없어서 그러지 이 간척지긴 하지만 아마 이제 조만간에 쓰시지 않나요? 저 2탄 S죠? 예. 그쪽에 보면 그쵸. 인물들은 안 쓰시겠구나. 마을 이야기 이제 역사만 이제 쓰시니까. 예. 제가 회원 얘기하는데 그 미성 얘기 잠깐 하면 인물들 많습니다. 예. 이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왜 웃으세요? 예. 자, 근데 또 우리 휴연하면 또 효자마을 금광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네. 효자들 이렇게 어떤 그런 사연. 음. 그 두세준 또 효열비가 있는 곳이 이제 금광리고 여기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금광리가 그러니까 금당과 광지산이 합해서 됐어요. 금당과 광지산, 광자. 그러니까 이제 금이 나오는 당산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그 두세준 효열비가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정종 때 효열 그걸 받아요. 받는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3년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대요. 좀 냄새 날 것 같으죠. 아니 예, 과거에는 다 그 3년상을 그래. 아니, 3년상 말고. 말고도 아파서 누워 계실 때, 그때.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어머니를 그 똥맛을 이렇게 보면서 건강 체크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일단 3년상 때는 당연히 이제 그 3년상을 뭐 움직임도 없이 그곳에서 치렀고 해서 거기에 이제 두세준 효열비가 있어요. 네. 오늘날로 네, 보면 그런데, 되게 좀 네. 이렇게 그런데 할 수 없는 예,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부모를 그런데 극진히 이제 어머니를 저는 그 보셨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어떤 교육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 정치잖아요. 유교. 그랬을 때 유교의 핵심은 충효란 말이죠. 그래서 그 충은 일상생활의 효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의 바탕이 돼서 충성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그 효열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효열비를 보고 그 효심과 충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했고 그 금광리뿐만 아니라 그 회원면 안에는
뭐 그 효열비, 정력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정력학이라고 하거든요. 효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받은 그런 뭐 상이라고 하나 그런 건. 근데 이제 제각이 참 많아요. 회원에 20여 개가 있다면 제각을 세울 수 있는 집안은 어느 정도 부유하죠. 그죠? 그래서 회원 자체가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뼈대도 있고 그랬던 것이죠. 뭐 예. 부자, 뭐 양반, 예, 예, 예. 뭐 이런 저기 좀 그런, 이게 좀 어쨌든 유교의 어떤 그런 교육을 예, 받았던 분들이 좀 그쪽으로 와서 회원 쪽에 이사를 와서 세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시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그런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유교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광리의 어떤 이런 또 그 효자, 두세준 효열비가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또 효연이 하나의 어떤 그 효자 마을로도 이렇게 명성을 좀 떨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냥 고시명당 효자 마을 또 이외에도 우리 효면을 또 소개할 만한 또 우리 마을이 있나요? 있죠. 예. 어디가 있을까요? 그 대정리. 대정리. 아홉정승. 그렇죠. 대정리는 지금 회원초등학교 그 뒤쪽에 이제 있는 동네예요. 그 회원초등학교 대정리 안에 있죠.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정리하면은 큰데 우물정자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죠. 그렇죠. 근데 실제 그 대정리 내기 마을 안에, 그러니까 그 내기 마을 서기 마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기준이 되어서 안쪽에 있다. 그래서 내기 마을, 성 서쪽에 있다. 서기 마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제 대정리 내기 마을에 큰 우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큰 우물이 있어서 대정리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자가 정사정자예요. 정치할 우물정자가 아니고? 네, 우물정자가 아니라 정치할 때. 그래서 거기서 구정승이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당리 풍촌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정리에서도 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정승이 나올 정도고 9명의 정승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정승이 9명 정도 나왔으면 대단한 동네잖아요. 어떤 분이 나왔는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 내려온 설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간첩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쪽이 많죠. 많죠. 만경강 쪽으로 해서 옥구, 목석, 그렇지만 이면. 기존에 있던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간첩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본단 말이죠. 근데 간첩지 새로 만들어진 땅을 보통 세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새로운 땅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새로운 땅에 와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이주 온 사람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열심히 산단 말이죠. 살죠. 그리고 부도 이루고 이러면서 서로들 이렇게 약간의 그 경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통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하여간 뭐 우리도 문정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시명, 학당리, 효자마을, 금광리, 또 아홉정승이 나온 또 대정리. 효면은 뭐 군사를 갖다가 이끌어나가는 그런 그 동네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네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아픈 이야기도 있죠. 또 아픈 이야기도 있나요? 어떤 아픈 이야기 있을까요? 월연리에 있는 월연리 오봉산, 그러니까 오봉초등학교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 폐교되지 않았나요? 오봉? 아니요, 있나요? 폐교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오봉초등학교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오봉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오봉이면은 봉우리가 4개일까요? 5개일까요? 5개죠. 근데 지금은 1개만 남아 있어요. 4개는 어디로 갔어요? 4개는 글쎄 그 오봉초등학교가 있던 그 자리가 행천이라는 일제강점기 때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땅을 넓혀야 되니까 그 4개의 봉우리를 잘라가지고 간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농장도 더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옥구 8경 가운데 속했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만경강 쪽으로 해서 땅끝 마을이니까 서해 쪽에 이렇게 지는 해가 정말 근사했대요. 근데 지금은 봉우리가 나지막하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원래 그 5개의 봉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 강임사라는 절이 있어요. 강임.
강석준이 아니라 강임사. 강사. 네, 강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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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 강가에 임해 있는 절. 강임사. 네, 근데 자그마한 절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만경강 건너에 망해사를 지으려고 그 만경강 건너 김제 스님이 이쪽으로 온 거야. 시주를 받으러. 줄 게 없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그래가지고 새끼 한 발을 줬대요. 새끼 한 발. 새끼줄이요? 새끼줄 한 발을 줬더니 그 스님이 가지고 가서 망해사를 짓는데 망해사를 다 지을 때까지 그 한 발을 쓰고 나면 또 한 발이 있고 또 한 발이 생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새끼줄이? 망해사를 지었다. 그것도 전설이죠. 오병이어 같은. 그래서 망해사를 지금도 망해사가 있는데 그 망해사를 지었다. 근데 강임사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강임사가 그 오봉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보시를 한 거죠. 예. 그랬고 또 그 옆에 가면은 이완용 뚝이 있어요. 이완용 뚝.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완용 뚝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 부서지고 아주 조그만 토막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완용 그 을사오적의 한 명인 그분의 만든 이름이 붙은 뚝이 있느냐? 근데 이분은 완전히 카멜레온이었죠. 카멜레온이다. 네. 여기 분도 아니신데. 예, 아닌데. 그러니까 분이에요. 그냥 놈이라고 해요. 아, 그럴까요? 네, 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이제 그 고종에 의해서 미국의 참사관으로 파견이 돼요. 근데 병을 얻어서 처음에 침입하였다 이제 나중에 이제 와요. 친일로 그러니까 오는데. 참사관으로 갔을 때는 침입하였죠. 침입했죠. 근데 이제 병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고종께서 아간파천을 하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때는 또 이제 보필하면서 친러파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이 전라도 관찰사로 와요. 1898년에. 그러니까 우리 군산이 1899년에 개항을 하죠. 그러니까 개항 직전인데 이제 대신이 되기 전에 이제 관찰사로 와요. 와요. 예, 관찰사가 옛날로 이제 지금으로 가면 도지사니까. 그렇죠. 와요. 와가지고 그래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먹거리가 부족하구나. 땅을 간척을 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게. 근데 세금은 그 땅 늘릴 것은 돈은 니네들이 내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참여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땅을 간척을 하면서 뚝을 쌓은 거예요. 그 뚝이 이완용 뚝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친일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조선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간척을 했다 했는데 이제 한일 병합이 되고 이러면서부터는 내가 땅을 넓혔어요. 일본 애들한테 그런 거죠. 그래서 친일파가 되고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했던 사람의 그 뚝이 조각이 남아 있는데 저는 그것을 꼭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뚝을 조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지금 어려운 우리 쌀을 생산을 그렇죠. 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입장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다 보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시킨 한일방 이후에는 너희들 쌀 이렇게 수탈해 갈 수 있는 이런 땅을 많이 조성.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부자들 있죠. 부자들 돈을 얘네들이 기부해 해가지고 또 당시에 4대강 사업이네요. 농민들한테도. 그 당시에는 꼭 우리가 4대강이라고 볼 수 없고 워낙에 땅이 좁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그 그 논리가 먹혔죠. 왜냐하면 썰물 때 뚝만 쌓으면 땅이 생기니까. 그렇죠. 뚝은 니네들이 쌓아. 돈도 너희들이 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신동지 쌀이 나오고 이게 쌀 품종이 좋은 게 안 나오고 이게 농사 진다해서 쌀 다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풍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그나마 이게 풍년이 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풍년을 했던 그런 해가 드물었죠. 요즘 워낙에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뭐 이 품종이 좋은 뭐 쌀도 생산하고 뭐 지금 현재는 뭐 쌀이 다 못 올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아니 뭐 보릿고개를 같이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이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유하게 바로 이후 보릿고개 50년, 60년대를 직후에 넘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몸이 시대에 살았죠. 그렇죠. 이게 몸이 왜소한 게 엄마 젖을 못 먹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휴원이나 옥서, 옥구 쪽으로 가면 이렇게 간척지들이 굉장히 많죠. 뭐 미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어떤 휴원도 이런 아픈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뭐 증성리나 오랜리가 그렇죠. 또 간척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간척을 하다 보니까 땅이 물러가지고
떡시루의 그 구멍처럼 움푹움푹 해가지고 증성리예요. 증석. 네, 네. 그런 또 역사적인 네네. 그런 사실이 있군요. 자, 또 지금 우리가 뭐 지금 학당리, 뭐 금강리, 대정리, 고사리부터 시작을 했죠. 오련리, 고사리도 얘기했구나. 뭐 다 네. 했네, 뭐. 아니 세장리가 남았어요. 세장리. 네. 세장리는 또 어떤 동네입니까? 세장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늘고 길게 마을이 이렇게 세장리.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가늘고 회원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가면 청암산 자락에 있는 동네예요. 옥산하고 이제 맞붙어 있는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뭐 옥산 저수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군산 저수지라고 하죠. 그렇죠, 군산 저수지.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청암산이라고 원래 그 청암산이 푸를 청자에 바위암자인데 그 전에는 취암산이라고 했대요. 비취할 때 취자를 써서 그러니까 바위가 좀 약간 푸르스름했겠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취암산, 샘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샘산. 근데 실제 그 동네에 샘이 많아요. 왜냐면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사오개 샘이라는 그 샘이 있어요. 사오갯? 사오갯이라고 이제 발음상 그렇게 되는데 그 샘이 있는 동네는 사오개 마을이에요. 왜냐 집이 사오채 있어서 아까 길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몇 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오개 마을에 사오개 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청암산 아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샘물은 굉장히 맑아서 6.25 직후에 수인성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질병이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 물을 뚫어 멀리서까지 와가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물을 떠가고 그랬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죽동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동마을이면 무슨 나무가 그렇죠. 대나무가 많았죠. 근데 그때 1930년 40년 때는 그 오히려 농사지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대나무를 팔아서 버는 돈이 7배 이상이 됐대요. 왜냐하면 저 하제마을 저쪽 바닷가 있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방법 중에 쑥이 넣기라는 방법이 있대요. 대나무 통발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만들려고 대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군락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장 걸을 때 그렇죠. 그것을 때문에도 대나무를 많이 사갖고 해서 굉장히 이제 풍성했는데 원래는 거기에 사오개 길이라는 게 있어서 군산에 있는 어떤 큰 시장 시내 쪽 그 시장하고 연결되는 그 길이 넓게 9척이나 넓은 길이 쫙 있었는데 이제 그 옥산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수몰도 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왕버드나무 군락지도 습지가 많아서 많고 그쪽 우리 그렇거든요. 걷다 보면 그 화장실 있는 쪽. 생태학습장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볼 땐. 예. 네. 이게 이제 방금 이제 그 새정리 얘기를 새장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암산 이제 우리 군산 시민들이 많이 그렇죠. 주말 이렇게 이제 걷는 그런 산을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이들 찾는데 그 바로 이제 남쪽에 붙어 있는 곳이 이제 그 새장리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찌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또 진이나 우리 또 송지검동원 관장님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현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찬원 친구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자, 좋은 주말 보내주시기 바라고 항상 이렇게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희연면에 대해서 여러 그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문정인 대표님 혹시 이제 희연면 지금 이제 한 6, 7군데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뭐 빠진 거라도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희연면 관련해서? 저는 회원하면 인물이 떠올라요. 인물. 그러니까 인물이 뭐 특별한 인물보다도 회원면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 전통과 그 새로움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땅, 상생의 땅, 이런 게 떠올라서 저는 이 회원면을 그러니까 우리 근대역사 경관지구처럼 위부에서 마을 투어를 해도 참 괜찮겠다. 휴연을? 전국에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저 미면도 가보면 그 일제 강점의 뭐 그런 역사 얘기 할 수 있는 아주 좋은데 뭐 열대자 미면에도 좀 있어요. 네? 미면에도 그런 용둔. 미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설화라기보다는 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간첩으로 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지명 자체가 일제 지명이 많아요.
뭐 뭐 십자 마을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아홉 다리 뭐 이런 뭐 지형들을 네. 보면은 그 사실 그 구마모토라고 하는 큰 네. 농장주가 그 사실 이제 그 미면 일대를 다 이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들이 많아요. 그 지금. 쌀미자죠. 그렇죠. 미면이? 미면은 그런 그러니까 원래 쌀미자. 네. 그런데 과거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미성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거의 이름은 미면이죠. 아마 저- 2편에 나올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올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집필하시는 자연을 품은 마을 이야기 2편을 써요. 네. 그때 이제 또 거기 이제 언급을 그 하겠죠. 미면이 나오겠네요. 예, 예. 뭐 지금 이제 미성동입니다. 지금. 네. 네. 그 오늘 또 이렇게 그 휴연면 이야기를 우리 문정현 대표님과 좀 나눠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또 한 두 차례 정도 우리 또 문정현 대표님 모시고 아직 하지 못한 옥국서 네. 그다음에 우리 고군산 지역 네, 고군산지요. 이제 두 편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우리 휴연면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문정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전에 휴연면 얘기하시면서 말씀드린 세장리가 있는 그 청암산 오늘 주말 날씨 아주 좋으신데 오늘하고 내일 꼭 청암산에 한번 이렇게 나가서 등산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아주 맑고 힘찬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복저복의 군산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문정현 대표님 네. 또 진행을 맡아주시는 우리 이진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